신성그룹 본사 25층, 최고 경영진의 사무실이 모여있는 그곳은 언제나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오늘따라 그 한기가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곳에 불려온 한 사람 때문일 것이다. 이지은. 그녀는 신성그룹의 전략기획팀에서 3년 차를 맞은 유능한 프로젝트 매니저였다. 키가 크지도, 눈에 띄게 아름답지도 않은 평범한 외모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차분함과 예리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침착했다. 마치 폭풍 전의 바다처럼 모든 경랑을 내부에 품고 고요한 수면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한지훈 이사였다. 36의 젊은 나이에 이사 직함을 단 그는 자신의 성공을 오만함으로 포장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와 값비싼 수트. 그리고 위압적인 태도는 그가 얼마나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여기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거만함이 가득했고 입께는 비아냥거리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지은 씨, 내가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른 이유를 알고 있나? 그의 목소리는 불쾌하리만큼 낮고 거칠었다. 지은은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등 뒤로 맞잡혀 있었고 꼿꼿한 자세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말씀하십시오? 이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한 음절 한 음절 또렷했고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 모습에 한지우는 더욱 불쾌해졌다. 그는 지은이 겁에 질려하거나 애원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당신이 맡은 A 프로젝트 말이야. 왜 진척이 없지? 이사회가 언제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 지은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A 프로젝트는 현재 시장 분석 단계에 있으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 일정을 재조정하는 중입니다. 제가 제출한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논리적이고 정확했다. 그러나 한지우는 그 논리를 비웃었다. 보고서, 난 당신의 변명을 들으러 온 게 아니야. 결과가 필요하다고. 당신의 변명은 결국 무능력을 감추려는 속임수에 불과해. 그의 목소리는 점차 격앙되었다. 결과를 내지 못하는 직원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특히 당신처럼 미련한 직원은 더더욱. 한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지은의 몸을 뒤덮었다. 아니, 어쩌면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군. 그는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지난번 회의에서 내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당신이 거절했지. 당신의 얄팍한 논리로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내게 이런 굴욕을 주려는 건가? 지은은 그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비난인지 알았다. 그녀의 거절은 순전히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다. 한지은의 아이디어는 시장 흐름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고 만약 그대로 진행했다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을 것이다. 지은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사님, 그 아이디어는 회사의 미래를 고려할 때 위험 요소가 너무 컸습니다. 제 의무는 회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한지훈의 분노는 폭발했다. 감히 내 앞에서 회사를 운운해. 내가 회사야. 당신은 내가 내린 결정을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내 명령을 거역한 대가는 혹독할 거야.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야. 지은의 얼굴에 잠시 굳은 표정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다. 그녀는 한지훈의 예상과는 달리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는 고개를 숙였다. 한지훈은 그 반응에 오히려 당황했다. 그는 지은이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어떤 감정적 만족감도 주지 않았다.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야. 당신의 이 무모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깨닫게 될 거라고. 한지우는 으르렁거렸다. 지은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이사 사무실을 떠났다. 사무실 밖, 전략기획팀의 직원들은 모두 숨죽이고 있었다. 한지훈이 소리치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지은이 나오자마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지은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의 동료이자 친구인 김미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은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정말? 해고래.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짐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해서 미나는 오히려 더 슬퍼졌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한 이사 그 사람은 정말 쓰레기야. 네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미나는 분노에 차서 말했다. 그러나 지은은 그녀를 진정시켰다. 괜찮아. 미나야.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가 무시한 건 내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였으니까.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개인 물품들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 권의 책, 작은 화분, 그리고 가족 사진. 그녀의 손길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심스러웠고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마치 그녀에게 해고는 계획된 일의 한 부분인 것처럼 보였다. 지은은 자신의 컴퓨터를 켰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몇 달간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A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지훈의 오만함과 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암호화되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USB에 옮겼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복수였다. 한지훈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회사가 입게 될 손실을 그는 혼자 감당하게 될 것이다. 지은은 짐을 모두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들의 안쓰러운 눈빛과 걱정스러운 표정에도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 미소는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오랫동안 참아왔던 자유와 해방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이 공간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능력이 억압받던 곳이기도 했다. 이제 그녀는 이곳을 떠나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그녀는 등 뒤로 한지훈의 승리감에 찬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게임에서 승리했다. 한지훈이 아직 알지 못할 뿐이었다. 신성그룹을 떠난 지은은 며칠 동안 예상치 못한 자유를 만끽했다. 그녀는 급여 통장을 확인하고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을 계산했다. 당장 생활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번 해고는 그녀에게 거추장스러운 족쇄를 끊어낸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신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틀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했고, 특히 한지훈 같은 상사의 방해로 인해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싶었다. 그녀는 여러 회사의 공고를 살펴보는 대신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컨설팅각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다. 비록 당장은 자리를 찾지 못하더라도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낼 자신이 있었다. 그녀는 한지훈에게 몸 열감을 주려던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해고라는 상황을 긍정적인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 그날 오후 지은은 오래된 친구이자 동료였던 미나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한적한 공원 근처 카페에 갔다. 그녀는 가벼운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지은아, 정말 괜찮은 거야. 한 이사가 너를 해고했다는 소문이 회사에 파다해. 다들 너를 불쌍하게 여겨. 미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지은은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다. 미나야, 나는 괜찮아. 오히려 속이 후련해. 그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삐걱거렸어. 한 이사가 자기 고집만 부리고 팀원들의 의견을 무시했지. 그대로 갔다간 회사가 큰 손실을 입었을 거야. 나를 해고한 건 그의 마지막 발버둥이었겠지. 그가 덮고 싶어 했던 진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을 거야. 지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지훈의 눈빛에서 읽어냈던 불안과 조급함을 떠올렸다.
그 순간 지은의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짙은 코트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범상치 않았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조심스럽게 계산을 마치고 카페를 나섰다. 지은은 무심코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찰나였지만 깊고 날카로웠으며 지은의 눈과 마주친 순간 마치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지은은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민에게 시선을 돌렸다. 남자의 이름은 이민혁. 바로 그녀가 나중에 만나게 될 이 그룹의 총수였다. 그는 비공개적으로 진행 중인 인수합병 프로젝트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자 직접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는 신성그룹과의 인수합병을 고려하고 있었고 그 기업의 내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던 중이었다. 그는 우연히 지은과 미나의 대화를 듣게 되었고 특히 한지훈 이사와 A 프로젝트라는 단어에 그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그는 지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들었다.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명확한 논리가 담겨 있었다. 민혁은 신성그룹의 전략기획팀 이사, 한지훈의 오만함과 무능력에 대해 이미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신성그룹의 부실한 재무 상태와 비효율적인 경영 구조가 바로 한지훈과 같은 무능한 경영진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은의 담담한 증언은 그의 의심에 확신을 더해주었다. 더욱이 그녀의 해고가 프로젝트 실패의 결과가 아닌 내부 부정을 덮으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흥미를 느꼈다. 지은이 한지훈의 무능력을 비판하면서도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은 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진정한 전문가라고 생각했다. 민혁은 카페를 나서면서 지은의 얼굴을 기억 속에 새겼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명령했다. 방금 내가 나온 카페에 있던 여자에 대해 알아봐. 그녀가 누구인지, 신성그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A 프로젝트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조사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며칠 후 민혁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지은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도착했다. 그녀의 학력, 경력, 심지어는 신성그룹 사내에서 그녀가 얼마나 유능하고 존경받는 직원이었는지에 대한 증언까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A 프로젝트와 관련된 한지훈 이사의 은밀한 비리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지은의 해고가 단순한 업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부패를 은폐하기 위한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민혁은 보고서를 읽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은이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논리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방식은 이미 그가 우연히 들었던 대화 속에서 드러났다. 한지훈이 자신을 해고함으로써 모든 것을 끝냈다고 생각했을 때 지은은 이미 그의 몰락을 위한 씨앗을 심고 있었던 것이다. 민혁은 자신의 책상에 놓인 신성그룹 인수합병 관련 서류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비서실장에게 다시 명령을 내렸다. 신성그룹과의 인수합병은 잠시 보류해. 그리고 이지은 씨에게 우리 회사 컨설턴트 자리를 제안해. 그녀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야. 그녀가 거절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 설득해. 이민혁은 지은을 단순한 인재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한 열정,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특별한 매력이 단지 업무 능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은에게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지훈이 던진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신성그룹을 떠난 지은은 여러 회사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그녀가 과거에 이룬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한 표면적인 관심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유능한 인재로만 보는 시선들에 실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전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것은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이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이 그룹의 비서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지은 씨, 저희 이민혁 총수께서 이지은 씨를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은은 순간 당황했다. 이 그룹 이 나라 최고의 재벌 기업 중 하나인 그곳의 총수가 왜 자신을 만나려 하는가? 제가 신성그룹에서 해고당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지은은 경계심을 담아 물었다. 비서실장은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이지은 씨를 더욱 만나 뵙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지은은 처음에는 이 제안을 거절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비서실장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무엇보다 그들이 자신의 해고 사유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다. 지은은 다음 날 이 그룹의 본사 건물 로비에 들어섰다. 웅장하면서도 현대적인 인테리어는 신성그룹과는 차원이 다른 위용을 자랑했다. 그녀는 안내를 받아 최상층에 위치한 총수의 집무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 중앙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바로 며칠 전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바로 그 남자, 이민혁 총수였다. 그는 지은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있는 듯했다. 이지은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힘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이지은 씨의 뛰어난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성그룹에서의 프로젝트들은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었죠. 민혁은 지은이 해고된 이유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그녀의 경계를 풀었다. 지은은 그의 진심을 파악하기 위해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제가 해고된 것은 한지훈 이사와의 불화 때문입니다. 그분은 회사의 이익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우선시했고 저는 그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입장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해고당한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그녀의 신념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민혁은 지은의 솔직함에 감탄했다. 저 역시 그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는 지은에게 다가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저는 이지은 씨에게 단순한 컨설턴트 자리를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회사 신사업 개발팀의 총괄 매니저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모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이지은 씨의 능력과 신념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 그룹은 이지은 씨가 해고당할 이유가 되는 그런 비윤리적인 경영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민혁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신사업 개발팀 총괄 매니저라면 신입이 아닌 경력직으로서는 엄청난 자리였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신성그룹에서의 경험 때문에 그녀는 재벌 기업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민혁의 눈빛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그는 그녀의 과거가 아닌 그녀의 현재와 미래를 보고 있었다. 제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혁은 미소 지었다. 실패.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얻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느냐입니다. 이지은 씨, 저를 믿어보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결국 지은은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는 민혁의 진심을 믿어보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었다. 이 그룹으로 출근한 첫날, 그녀는 신성그룹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놀랐다. 직원들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교환했고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분위기였다. 그녀의 팀원들은 그녀를 환영했고
그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지은은 오랫동안 억눌렸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첫 프로젝트로 신성그룹에서 실패했던 A 프로젝트와 유사한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한지훈이 보지 못했던 시장의 잠재력과 그가 무시했던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보고서는 완벽했고 논리적이었다. 민혁은 그녀의 보고서를 읽으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지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의 계획은 구체적이고 혁신적이었다. 그녀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지훈의 잘못된 결정을 반박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민혁은 지은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며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가 A 프로젝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한지훈이 얼마나 무능력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혁은 지은에게 전적으로 신뢰를 보였다. 이지은 씨의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필요한 모든 자원을 지원할 테니 마음껏 진행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성그룹의 A 프로젝트 실패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저희는 그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지은 씨가 가진 정보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은은 민혁의 말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A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실수를 방지하고 싶어 했다. 이 그룹의 경영 철학은 철저히 실용적이고 윤리적이었다. 지은은 민혁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그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지훈에게는 악몽과도 같았다. 신성그룹의 A 프로젝트는 결국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며 실패로 끝났고 그 책임은 모두 한지훈에게 돌아갔다. 그는 이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한지훈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해고가 지은의 저주 때문이라고 믿었다. 분노와 망상에 사로잡힌 그는 지은이 이 그룹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몰락이 지은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새로운 성공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한지훈은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지은을 다시 한번 끌어내리려 했다. 그는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철저히 파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신성그룹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지훈 이사가 주도했던 A 프로젝트의 실패가 공식화되자 이사회는 책임을 추궁하며 연일 한지훈을 압박했다. 한지훈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기는커녕 모든 실패의 원인을 이지은에게 돌렸다. 그녀가 나의 아이디어를 비난하고 내부에서 불화를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해고는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그는 이사회에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다. 그러나 그의 변명은 아무런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이미 신성그룹 내부에서도 A 프로젝트의 실패가 한지훈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한지훈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이지은을 향한 복수를 계획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해고했던 보잘것없어 보이던 여직원이 자신을 망하게 했다는 망상만이 가득했다. 그의 오만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남을 탓하는 쪽을 택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이 외부의 음모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 그룹의 신사업 개발팀 총괄 매니저로 이지은이 영입되었다는 기사였다. 기사에는 이지은이 이 그룹의 신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지훈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말도 안 돼. 겨우 내가 내쫓은 여직원이 감히 나보다 더 잘 나간단 말이야. 그는 분노로 이를 갈았다. 그에게는 이지은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만 같았다. 그는 그녀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한지훈은 자신의 개인 비서를 불러 이지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시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이 그룹에서 지은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이 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내려 했지만 이 그룹의 보안은 상상을 초월했다. 민혁은 이지은의 영입을 기밀로 붙였고 그녀의 프로젝트 진행 과정은 외부로 전혀 새어나가지 않았다. 이 그룹에서 지은은 날마다 성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민혁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그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었다. 그녀의 팀원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그녀의 리더십 아래 모두가 시너지를 발휘하며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다. 지은은 예전 신성그룹에서와는 달리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인정받는다는 사실에 행복을 느꼈다. 그러나 지은은 한지훈의 존재를 완전히 잊지 않았다. 그녀는 A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지훈이 저지른 몇 가지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단서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프로젝트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거래처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녀가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고 한지훈의 권력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대항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그룹의 철저한 보안 시스템과 정보력 덕분에 지은은 이제 은밀하게 한지훈의 비리를 추적할 수 있었다. 그녀는 한지훈이 거래했던 하청업체들과의 계약 서류를 분석하며 그의 은밀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은의 행동은 단순한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지훈과 같은 비윤리적인 경영자가 계속해서 권력을 누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만천에 드러내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그것은 그녀의 강한 정의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입은 모욕보다 한지훈이 신성그룹과 그곳의 직원들에게 끼친 해악에 대해 더 분노했다. 한지훈은 지은의 움직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오직 이 그룹의 프로젝트를 망쳐 지은을 끌어내릴 생각만 했다. 그는 신성그룹의 자회사들을 동원해 이 그룹의 새로운 시장 진출을 방해하려 했다. 그는 이 그룹의 경쟁사들에게 은밀하게 접촉하여 지은의 프로젝트에 대한 가짜 정보를 흘리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려 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시도는 이 그룹의 완벽한 보안망과 민혁의 탁월한 경영 능력에 의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민혁은 한지훈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 그의 정보망은 신성그룹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민혁은 한지훈의 유치한 방해 공작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지은 씨, 당신의 전 상사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군요. 민혁이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남을 탓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스스로의 오만함 때문에 몰락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민혁은 지은의 강인함과 올곧은 성품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복수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혁은 지은의 복수를 돕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그녀의 조력자로만 남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매료되었고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다. 한지훈의 어리석은 공격은 결국 그가 파놓은 함정이 될 것이었다. 지은은 그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그가 저지른 비리를 세상에 드러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공격해올수록 그의 약점들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한지훈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낱낱이 파헤치려 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정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한지훈의 어리석은 방해 공작은 이지은에게 더 큰 동기를 부여했다. 그는 이 그룹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할수록 자신의 발자취를 남겼고 이는 지은이 추적할 수 있는 명확한 단서가 되었다. 한지훈은 자신의 비리 사실을 숨기기 위해 A 프로젝트 관련 서류를 모두 파기했지만 그의 무지함은 그가 온라인상에 남긴 디지털 흔적들까지는 지우지 못했다. 이지은은 이 그룹의 최첨단 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정보력을 이용하여
한지훈이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벌였던 모든 행동들을 낱낱이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 작업은 마치 고대 유적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의 작업과도 같았다. 지은은 한지훈이 하청업체들과 주고받았던 이메일, 그가 비공개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의 금융거래 기록,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지출 내역까지 파고들었다. 그녀의 추리는 정확했고 그녀의 분석은 정교했다. 그녀는 그가 개인적으로 유용했던 프로젝트 예산의 흐름을 파악했고 그 돈이 어떻게 그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 갔는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또한 한지훈이 그의 비리를 눈 감아주는 대가로 몇몇 고위 임원들에게 은밀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지은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한지훈의 비리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 신성그룹의 핵심 사업에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중요한 기밀을 경쟁사에 넘기려 했고 이로 인해 신성그룹의 재정 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A 프로젝트의 실패는 그의 무능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의 비리가 초래한 결과이기도 했다. 지은은 이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연결했고 하나의 완벽한 보고서로 정리했다. 그녀는 이 보고서를 이민혁 총수에게 직접 제출했다. 민혁은 지은이 제출한 보고서를 읽으며 그녀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프로젝트 매니저가 아니었다. 그녀는 탁월한 전략가이자 분석가였고 흔들리지 않는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었다. 민혁은 그녀의 보고서에서 한지훈의 모든 불법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한지훈은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민혁은 지은의 보고서를 들고 그녀를 찾아왔다. 이지은 씨, 당신의 분석은 완벽합니다. 이 보고서만으로도 한지훈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싸움을 더 크게 만들고 싶습니다. 한지훈은 신성그룹의 부패한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기회에 신성그룹의 모든 비리를 뿌리 뽑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성그룹의 총수에게 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들에게 정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민혁의 제안에 지은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총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민혁은 지은의 열정에 감동했다. 그는 지은이 가진 강인함이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민혁은 지은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이 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을 총동원하여 신성그룹을 압박할 것이었다. 그는 언론을 통해 한지훈의 비리 사실을 폭로하고 동시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 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게 할 것이었다. 이 모든 작전의 핵심은 지은이 수집한 완벽한 증거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은과 민혁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직원 관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전략을 짜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민혁은 지은의 깊은 통찰력과 강인함에 매료되었고 지은은 민혁의 탁월한 리더십과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존중했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고 그녀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다. 어느 날 늦은 밤, 민혁은 지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이지은 씨, 신성그룹에서의 그 모든 일이 결국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가진 강인함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을 담고 있었다. 지은은 민혁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롭게 싸워왔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강력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지진 차탄을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발전하고 있었다.
한지훈의 어리석은 복수심은 결국 지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고 민혁에게는 진정한 동반자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한지훈이 이지은을 과소평가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이지은과 이민혁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한지훈의 비리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한 보고서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민혁은 지은의 탁월한 분석 능력에 감탄하는 동시에 그녀의 강인하고 올곧은 성품의 깊은 매력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인재로만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였다. 어느 날 저녁, 모든 회의가 끝난 후 민혁은 지은에게 와인 한 잔을 제안했다. 이지은 씨,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지은은 그의 제안에 의아해했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그들은 민혁의 집무실 옆에 있는 작은 라운지로 향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와인 잔을 든 민혁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이지은 씨, 제가 신성그룹과 한지훈 이사에게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조금은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신성그룹을 인수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총수님의 태도가 너무나 개인적인 감정이 실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지은 씨, 사실 신성그룹은 제 어머니의 회사를 무자비하게 인수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 어머니는 신성그룹의 기술력을 탐냈던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고 결국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지훈은 그들의 오른팔 격이었죠. 저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 그룹을 지금의 위치까지 끌어올린 것도 그 복수심이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민혁의 고백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가슴속에 깊은 상처와 복수심을 품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한지훈이 자신에게 가한 모욕에 대한 분노를 느꼈지만 민혁의 복수심은 그녀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비극에 대한 분노였다. 총수님, 몰랐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혁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다. 신성그룹은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그 내부는 썩어 있습니다. 한지훈 같은 인물들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이죠. 당신이 한지훈에게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제거당했다는 것을요. 그의 눈빛은 깊은 동질감을 드러냈다. 우리는 같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지은 씨, 당신은 한지훈의 오만함에 의해 억울하게 해고되었고 저는 그의 일당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수집한 증거를 통해 한지훈을 끌어내리는 것을 넘어 신성그룹의 비리를 모두 파헤치고 그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복수는 더 이상 당신 개인의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와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의 실현입니다. 민혁의 말은 지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롭게 싸워왔는지, 그리고 그녀의 정의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민혁은 그녀에게 단순한 복수의 도구가 아닌 함께 싸우는 동등한 파트너임을 분명히 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급변했다. 그들은 밤늦도록 함께 전략을 논의했고 지은은 민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신성그룹에서의 좌절과 한지훈의 비리를 추적하며 느꼈던 무력감, 그리고 이 그룹에 들어와서 얻게 된 자신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혁은 그녀의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지은 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정의감이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옆에서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의 복수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의 말은 단순한 비즈니스적인 파트너십을 넘어선 깊은 감정의 표현이었다. 지은은 그의 따뜻한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고 그녀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강력한 조력자가 생겼다. 그들의 합의해.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방역이 시작되었다. 지은이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그룹의 법무팀은 신성그룹에 대한 고소장을 준비했다. 홍보팀은 한지훈의 비리 사실을 폭로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했고 이민혁은 직접 주요 언론사 기자들과 만났다. 이 모든 준비는 극비리에 진행되었고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신성그룹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로웠다. 이민혁과 이지은의 연합은 한지훈에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한 연합이었다. 한지훈은 여전히 자신의 어리석은 방해 공작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을 초래할 거대한 폭풍이 이미 그의 발 밑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신성그룹의 긴급 이사회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회의실 테이블에는 한지훈 이사와 신성그룹의 핵심 임원진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불안함이 역력했다. 이민혁 총수가 직접 이끄는 이 그룹의 법무팀이 신성그룹에 공식적인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었다. 고소장의 내용은 한지훈의 비리뿐만 아니라 그와 연루된 여러 임원들의 비윤리적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그룹이 갑자기 우리를 고소하다니. 신성그룹의 한 노년 임원이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한지훈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저에 대한 개인적인 모함입니다. 이지은이라는 전 직원이 제게 앙심을 품고 이 그룹과 결탁하여 꾸민 음모입니다. 제가 A 프로젝트에서 그녀를 해고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변명은 오래가지 못했다. 바로 그때 이사회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한지훈이 하청업체 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돈이 담긴 서류 가방을 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영상에는 한지훈이 신성그룹의 기밀 서류를 몰래 빼돌려 경쟁사 관계자에게 건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그의 모든 변명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한지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다. 그러나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사회는 충격과 분노로 술렁거렸다. 한지훈의 비리가 드러나자 그와 함께 비리를 저지른 몇몇 임원들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그들은 한지훈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 그룹의 철저한 조사망은 그들까지도 파헤쳤다. 바로 그때 이사회 회의실의 문이 열리고 이민혁과 이지은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민혁은 냉정하면서도 위험 있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지은은 한지훈을 향해 굳게 담은 입술을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오랜 시간 인내하고 준비했다. 민혁은 회의실 중앙에 서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성그룹의 비윤리적 경영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지훈 이사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성그룹의 모든 부패한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우리는 이지은 씨의 해고 사유가 단순한 업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민혁의 말에 한지훈은 지은을 향해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다. 이지은 네가 감히 이런 짓을 꾸며 그는 소리쳤다. 지은은 한지훈의 비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이사님,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사님의 무능함과 비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은 이사님의 오만함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당신이 저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의 몰락을 자초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한지우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이 한때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여직원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거대한 존재가 되어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이 사회는 민혁과 지은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침묵은 한지훈의 패배를 의미했다. 이때 민혁은 신성그룹의 총수에게 마지막 제안을 건넸다. 우리는 이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성그룹의 명예를 고려하여 한 가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한지훈 이사와 모든 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을 해고하고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고 신성그룹의 몰락을 지켜볼 것입니다. 민혁의 제안은 신성그룹에게는 굴욕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파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결국 신성그룹의 이사회는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한지우는 모든 직위에서 해고되었고 그와 함께 비리를 저질렀던 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몰락은 단순히 직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파괴되는 것이었다. 그는 감히 자신이 무시했던 한 여자의 복수에 의해 철저하게 무너졌다. 지은은 이 모든 것을 담담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복수심이 아닌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한지훈이 자신에게 가한 모욕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게 되었다. 그녀의 강인함과 올곧은 신념이 결국 승리했다. 이 싸움에서 승자는 그녀였고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지지하고 존경하는 민혁이 서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한지훈이 감히 그녀를 과소평가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한지훈의 몰락은 신성그룹 전체에 충격을 던졌다. 이사회는 그를 비롯한 모든 비리 연루자들을 해고하고 공식적으로 이 그룹과 언론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지훈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한때 신성그룹의 젊은 리더로 불리며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껍데기 신세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이지은이라는 존재에 의해 철저하게 무너졌다. 그의 오만함이 그를 지옥으로 이끌었다. 이지은은 한지훈의 몰락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예상했던 통쾌함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고요한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그녀의 복수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단순히 한지훈을 끌어내리려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고 정의를 실현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신성그룹과의 모든 싸움이 끝난 후 이민혁은 지은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다. 이지은 씨, 당신 덕분에 저는 제 오랜 복수심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성그룹의 어두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이 그룹의 성공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상처까지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다. 그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여자에게 느끼는 존경과 사랑의 눈빛이었다. 지은은 민혁의 진심 어린 눈빛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함께 싸우면서 그가 가진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 그는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를 품고도 정의를 위해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그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혁은 지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오늘은 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냥 이지은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의 제안은 매우 조심스러웠지만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한적한 곳에 위치한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곳은 민혁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이었다.
민혁은 지은에게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를 잃고 홀로 복수를 꿈꿔왔던 외로운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은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그를 위로했다. 그녀는 그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연약함을 보았고 그것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움직였다. 식사를 마친 후 민혁은 지은을 그의 채 태워 그녀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하자 지은은 차에서 내리려 했다. 그러나 민혁은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이지은 씨,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의 강인함과 정의감, 그리고 당신의 솔직함이 좋습니다. 당신은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동했고 그의 눈빛은 진심을 담고 있었다. 지은은 민혁의 예상치 못한 고백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 혼란스러웠다. 총수님, 저는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혁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말했다. 이지은 씨, 저는 당신을 총수의 직책으로 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옆에서 당신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허락해준다면 말입니다. 그의 고백은 그녀를 향한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의 동반자로서 존중한다는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한지훈에게 모욕당하고 해고당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한지훈은 그녀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지만 민혁은 그녀의 모든 것을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이 극명한 대비는 그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지은은 그의 손을 잡았다. 총수님, 아니, 민혁 씨. 저 또한 민혁 씨를 좋아합니다. 그녀의 고백에 민혁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저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듯이 이제 제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호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녀의 복수는 그녀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다. 한지훈의 오만함과 무능함이 그녀를 해고했고 그 해고는 그녀를 이민혁이라는 진정한 동반자에게로 이끌었다. 그녀의 강인함과 올곧음은 결국 그녀의 인생을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는 밝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이지은과 이민혁의 관계는 한지훈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비즈니스적인 파트너십에 국한되지 않았다. 민혁은 지은에게 진심으로 다가갔고 그녀 또한 그를 향한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한적한 곳으로 드라이브를 하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민혁은 지은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그녀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까지 기억하고 배려했다. 지은이 좋아하는 꽃은 무엇인지, 즐겨 마시는 커피는 어떤 종류인지, 그녀가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은 어디인지 세심하게 살폈다. 그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행동은 지은이 신성그룹에서 겪었던 냉정하고 모욕적인 경험들을 모두 잊게 해주었다. 그녀는 민혁의 곁에서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민혁은 지은을 데리고 아름다운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곳은 일반인에게는 개방되지 않는 이 그룹 소유의 프라이빗한 공간이었다.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는 테이블에 앉아 민혁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 씨, 당신은 저에게 단순히 복수를 도와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준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오직 복수라는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저는 행복을 알게 되었고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겪었던 불행이 결국 민혁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축복이었다고 생각했다. 민혁 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지훈 이사에게 해고당했을 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좌절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는 민혁 씨를 만나 제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저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상자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지은 씨, 저는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의 고백은 진지하고 단호했다. 지은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고백에 말을 잇지 못했다.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저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강인함과 당신의 지혜가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당신은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당신의 모든 과거를 존중하고 당신의 모든 미래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민혁은 지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지은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 씨, 저도 민혁 씨를 사랑합니다. 그녀의 대답에 민혁은 환하게 미소 지었고 그들은 뜨겁게 포옹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완성하는 완전한 사랑이었다. 민혁은 그들의 결혼 소식을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세상은 깜짝 놀랐다. 이 그룹의 총수가 한때 신성그룹에서 해고당했던 무명 직장인과 결혼한다는 소식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한지우는 이 소식을 듣고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이 모욕을 주었던 여자가 이제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이민혁 총수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느꼈다. 그의 몰락은 단순히 직위를 잃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다. 반면 지은은 한때 자신을 불쌍하게 여겼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복을 당당하게 증명했다. 지은은 단순한 총수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그룹의 핵심 인재로서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발휘했다. 민혁은 그녀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업 파트너로 존중했고 그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이제 이지은 전무라는 새로운 직함으로 이 그룹의 신사업을 총괄하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킨다면 언젠가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 그녀가 몸소 증명했다. 그녀는 한때 짓밟혔던 자신의 자존감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녀는 민혁의 사랑과 존중 속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한지훈의 오만함이 초래한 불행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민혁의 사랑과 그녀 자신의 강인함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았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정의와 사랑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결혼식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다. 이민혁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쳐 이지은을 향한 그의 사랑을 증명하려 했다. 성대한 결혼식장은 수많은 축하객들로 가득 찼지만 이지은의 눈에는 오직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민혁의 모습만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신성그룹에서 해고당했던 불쌍한 직장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그룹 총수의 아내이자 모두에게 존경받는 이지은 전무였다. 결혼 후 지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민혁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이 그룹의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그녀의 탁월한 리더십과 깊은 통찰력은 이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다. 민혁은 지은을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진정한 삶의 동반자로 존중했다. 그는 중요한 사업 결정을 내릴 때마다 지은과 상의했고 그녀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민혁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한지훈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불행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불행은 결국 그녀를 지금의 위치로 이끌어준 축복이었다. 한지훈이 그녀를 짓밟으려 했던 그 순간, 그는 그녀의 잠재력을 전혀 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스스로의 파멸을 자초했고, 지은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물한 셈이었다. 한편, 한지훈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신성그룹에서 해고된 후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여러 곳에 문을 두드렸지만 그의 비리 전력은 그를 철저히 외면하게 만들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증오와 패배감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술과 도박에 빠져 자신의 남은 재산마저 탕진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TV에서 이지은과 이민혁의 결혼식 소식을 보게 되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민혁의 옆에 서서 행복하게 미소 짓는 지은의 모습을 보며 한지훈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여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은은 가끔 과거를 회상하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한지훈에게 모욕당했던 그날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기억은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좌절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았고, 그 결과로 지금의 행복을 얻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유능한 사업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지은을 보며 민혁은 행복에 겨워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채워주고 완성하는 완전한 사랑이었다. 이것은 한 소녀가 겪은 좌절과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지켜낸 한 여성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공주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녀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왕자를 만난 여왕이었다. 그녀의 삶은 공주처럼 귀하게 사랑받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